탄핵 기각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유족 한 명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현장은 오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이 159명의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은편 보수단체가 결과에 환호하자 분노한 유족들이 차도로 뛰어드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유족이 또 쓰러지자 구급차가 출동해 기자회견은 한때 중단됐습니다. 겨우 회견을 시작한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명확히 정부의 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죽은 사법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와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 일정을 충남 청양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청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장관은 지천의 제방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비닐하우스와 침수 피해 농가를 들러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양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한 보상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보상. 수해 현장을 둘러본 이후 이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로 복귀해 호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상 업무가 재개됐지만 야당과 유족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두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입장문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에 좀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장관은 당분간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 복구 등의 재난관리 업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법적 책임을 벗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나선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안전법과 각 정부기관의 통합 대응 역량 부족의 결과이지 이 장관 개인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참사 이튿날 논란을 낳았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과했고 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만장일치 기각 결정임을 강조하며 즉각 야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무리한 탄핵 소추로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에 6개월의 공백만 초래했단 겁니다.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선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대통령실에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야권이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러모로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부 정태웅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재판관 만장일치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물론 6명의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 만장일치 기각까지는 좀처럼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우선 저희가 주목해왔던 이 헌법재판소 판단들은 대부분 기억을 해보면 뭐 보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이런 누가 봐도 되게 논란이 많은 그런 사안들의 위헌 여부가 많았잖아요. 네네. 이런 까다로운 경우가 아니면 만장일치 자체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이 탄핵을 하냐 마냐 이 문제였는데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 경찰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앞서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단 말이죠. 네네. 그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헌재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 판단을 하는 곳인데 그렇죠. 수사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견이 없었던 것이라는 분석이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재판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다 기각에 손을 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헌재가 9명 중에 4명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기각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럼에도 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 소수 의견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 지휘소에 늦게 도착하는 등 재빨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또 참사 후에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뭐 골든타임이 지났었다.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제 탄핵돼 갖고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경찰 인사도 밀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원래 지금 시기면 경찰의 지휘부라고 하죠. 이 치안감, 치안정감 등 계급의 이런 새 거취가 정해졌어야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니 이번 사태로 인사가 미뤄져 왔던 거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조만간 밀린 인사들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서 경찰 서장급이죠. 총경 인사도 미뤄져 왔거든요. 네. 이 또한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뭘 위해서 탄핵을 한 거고 뭘 얻었을까요? 네,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야당으로서는요, 사태 당시의 책임을 일단 누군가에게는 좀 전가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상이 이제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목이 됐던 거겠죠. 그래서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그런 점이 좀 책임 전가의 이유로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었다며 화살을 야권에 돌렸습니다. 이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로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에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겼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질 때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야권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탄핵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무리한 소추였다는 지적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하며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 촉구합니다. 야권이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전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 기로에 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벗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는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 6명이 동의하면 인용되는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만장일치로 재판관 9명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안전법과 각 정부기관의 통합 대응 역량 부족의 결과이지 이 장관 개인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사과했고
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선고 직후 이 장관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책임 공방 끝에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번의 변론 준비 기일과 4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며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 참사 뒤의 대응 조치, 품위 유지에 있어 이 장관이 모두 의무를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장관 측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들은 파면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의 일부만, 소수만 이태원에 배치되었다면, 시민의 신고에 빠르게 대처했다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